이혼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지만 자녀들 역시 피해를 입습니다. 극심한 갈등으로 부부가 참고 산다 하여도 그 역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부모님의 갈등은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당사자도 주변인들도 힘겹게 하는 이혼을 가수 편승엽은 3번이나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이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 결혼을 통해 편승엽은 이복남매 1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이 없었을까 했지만 안타깝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국 편승엽은 자신이 죄인이 맞는 것 같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편승엽은 왜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것일까요? 편승엽은 어릴 때는 꽤 유복하게 자라왔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밖에 나가 노동일을 하는 등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그러던 중 어릴 적부터 노래와 연기 등에 관심이 많았던 편승엽은 탤런트 시험에도 응시했지만 결국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1991년 서울 민들레라는 곡으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생방송은커녕 무대에서도 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가수 김수희와의 인연으로 1992년 트로트곡 찬찬찬이 엄청난 데이트를 치게 되어 방송국, 행사, 무대 등 그를 섭외하는 곳은 어디든지 뛰어가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곡으로 1995년 가요 차트에서 최고 5위까지 올랐고 순위권에도 꽤 오래 머무르면서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찬찬찬을 발표한 후 편승엽의 아버지는 자신의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아들인 편승엽의 CD를 들고 직접 홍보하러 다녔다는 일화도 밝힌 바 있습니다. 6년 동안 트로트 부문에서 1위를 이어가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던 그의 노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당시 돈도 많이 벌었다는 그는 어마어마했죠.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금액적으로 꽤 많았어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었을 정도였죠. 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찬찬찬이라는 곡으로 10대 가수상까지 받아 승승장구하던 편승엽은 1988년에 결혼한 아내와 결혼 7년 만에 결별하게 됩니다. 그는 첫 결혼 생활에 대해 한 방송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제가 가요계에 가는 걸 그냥 싫어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제가 많이 만류했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뜻을 받아들였죠. 라고 밝혔습니다. 편승엽은 파경의 아픔을 딛고 가수고 기른정을 만나 1997년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7개월 만에 파경을 하게 되었고 2002년 기른정이 인터넷상에 일기를 공개하며 편승엽을 향한 비방과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예인협회 주최 축구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어 교제를 시작해 짧게 만났지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1997년 기른정이 직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수뇌부 사랑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암인 걸 알면서도 보험금을 위해 결혼했다 등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른정은 사기 결혼을 주장하였습니다. 2002년 기른정은 편승엽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두 여성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은 편승엽에게 이성 가해를 당했으며 다른 한 명은 사기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른정이 암 환자인 자신을 방치하고 가혹하게 대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편승엽은 그가 원하는 만큼 내가 못해줬는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수 활동 스케줄이 많아 제가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전용 기사를 고용했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편승엽은 그들의 말이 진실일 경우 가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2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기른정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편승엽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른정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편승엽을 깎아내리고자 지어냈던 이야기였던 것일까요? 이후 투병 중이던 기른정은 2005년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기른정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기른정의 부친 또한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른정의 부친은 자신의 집 2층 옥상 창고에서 넥타이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천수를 다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편승엽은 기른정 씨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같이 고통도 겪었지만 아버님 그리고
집안 식구들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라며 옛장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편승엽 때문에 기른정과 기른정 부친이 목숨을 잃었다며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후 2013년 경 한 방송에 출연해 그의 9월 수술을 했고 투병 중인 기른정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얼마 후 기른정이 하와이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써서 돌아왔는데 귀국 후 얼마 후 이혼을 하자고 했었죠. 기른정 씨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루머에 대해 그는 당시 제 한 달 수입이 보험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악성 댓글이 엄청났는데 헤어진 지 6년 됐을 때 일이었고 저는 이미 재혼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게 욕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에 대한 비방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기른정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은 인연으로 끝났지만 잘 되길 지켜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편승엽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의 모습이 방송에 보일 때마다 비난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딸들과 함께 편승엽은 오은영 박사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고민을 밝힌 편승엽은 반복된 이혼으로 인해 자식들이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며 자식들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아빠의 진중한 고민에 딸들은 시작부터 폭풍 눈물을 쏟아내며 가족 간의 깊은 응어리가 있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고민을 듣고 심층 분석에 들어간 오은영 박사는 편승엽에게 3번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편승엽은 먼저 원해서 이혼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 아내들 모두 이혼 후 재결함을 원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두 거절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결합은 하지 않아도 다른 이와의 결혼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진지한 감정으로 이성을 만나게 되면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오은영 박사는 사전 실시한 편승엽의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이에 편승엽은 실증보다는 믿음을 저버렸을 때 관계를 끊어낸다 라고 밝히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여러 번의 결혼 중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편승엽 또한 자녀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편승엽의 진솔한 고백에 첫째 딸은 편승엽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캠핑, 놀이공원을 갔던 추억을 회상하며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식들을 책임을 졌던 아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자녀들이 가진 부모라는 개념 안에 엄마의 비중은 없다라고 날카롭게 분석했는데요. 둘째 딸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털어놓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를 들은 쌍둥이 아빠 MC 정형도는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쉽게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이어 둘째 딸은 아빠 편승엽의 반복된 이혼으로 인해 힘들었던 점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아빠의 2번째 결혼 스캔들 이후 친구들로부터 쟤네 아빠 여자한테 사기치고 다니잖아라는 뒷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른 척 했었다라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아빠 편승엽에게 편씨를 바꾸고 싶다 얘기했었다고 고백해 눈물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자신의 구설수로 딸들이 상처를 받아 성씨까지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편승엽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딸들은 안 들어도 되는 비난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이에 오은영 박사는 아빠를 나쁜 뿌리로 느껴 현실을 부정하고 싶던 것으로 근원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라며 분석을 펼쳤습니다. 덧붙여 둘째 딸에게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무력감이 깊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둘째 딸은 가족들에게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밝히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오은영 박사는 부모의 이혼이 첫째 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질문했는데요. 이에 첫째 딸은 5살 무렵 엄마의 부재로 분리불안을 심하게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친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토로하며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나 자책했다며 혼자 앓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남아있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친엄마가 떠나간 것은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었다. 본인이 귀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라고 첫째 편성희를 위로했습니다. 딸들의 상처를 처음 마주한 아빠 편승엽은 죄인이 맞는 것 같다라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미안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면목이 없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것이라 위로하며 가족 내 중요한 위기일수록 직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편승엽 가족인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그 상처를 치유해가며 앞으로는 끈끈한 애정으로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하루아침에 좋은 쪽으로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또한 그가 과거의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가족끼리 서로를 다독이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